안녕하십니까. 미리 가보실까의 사회주의 세 번째 영상인데요. 어느새 다가온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가 되면은 또 사회주의를 가는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엄청난 세금 폭탄,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통제나 침해, 벌써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또는 행정조치로서 사회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상당한 부분은 물론 최근에 법도 이제 통과를 시켰지만은 이 법들은 위헌 그리고 탈법, 불법의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나 또는 불복종으로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우리에게 벌써 다가온 사회주의 요소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폭탄입니다. 서울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 3년 동안 14배가 늘었다는 통계가 있고요. 취득세, 보유세 이런 것들이 계속 인상되는 법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그 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제가 들어도 그 말은 미천이 드러난 말이다. 왜냐하면은 집값이 올랐다는 그 자체로만 세금을 내야 된다. 그거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죠. 세금은 어디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익이 있을 때 세금이 발생하죠.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이 발생하죠. 월급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내야죠. 그렇게 말하면은 이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요. 그 집을 팔 때에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죠. 내가 금을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세금을 자동적으로 내야 됩니까? 아니죠.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나요? 아니면 그만큼 떨어진 만큼 원금을 보존해 주나요? 그래야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금값이 올라도 이 금을 팔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것이 헌법에 부합되고 조세 정의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냥 아무렇게 대답했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내야죠. 그 논리에 의하면은요, 이게 집이라고 하면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있는 집 그대로의 가치에서 떼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다 보면 나중에 집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집이 다 뺏기는 그런 이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아니 뭐 세금이 뭐 벌금이냐, 집을 가진 게 죄냐,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차원에서 이 집값을 떼간다는 거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강력한 조세 저항 운동이 지금 저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채무의 증가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가 30%를 넘은 적이 많지 않았고요. 외환위기 때, 금융위기 때에도 20%대 또는 30%대에서 관리가 됐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40%가 넘어섰고 43%에 이르게 됐고 이 정부를 마치게 될 때에는 이 정부 임기 끝날 때에는 아마 50%를 넘길 것이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국가 채무가 4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근거가 뭐냐라고 반발을 했고요. 지금은 아예 5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엄청난 부채를 남겨둬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온 사회주의의 두 번째 현상이다. 세 번째는 국가가 경영하는 공기업이 급속하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경영하는 그 공기업들 있죠. 그것을 이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경영한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난 3년 동안에 공기업의 이익이 15조에서 5천억으로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이 적자이거나 적자에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전이죠. 1년에 1조, 2조 원씩을 흑자를 내던 기업이 지금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6개월 만에, 2년, 3년 만에 완전히 부실 기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원리로 기업을 운영하면 다 망한다라는 것을 이 정부가
공기업을 운영한 3년의 결과 지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을 왜 포기합니까? 원전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하면은 꼭 붙잡아야 될 것이죠. 원전만으로 다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원전도 하나의 전기 생산의 소스다. 뭐 화력발전도 있고 수력발전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내지는 재생에너지 이런 신재생에너지 그런 발전도 있고 원전도 있고 이것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위기도 관리가 되고 그리고 전기 단가가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재료를 국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 다양화돼 있어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원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고 그리고 한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기 공급에 막대한 이제 부담을 갖게 되니까 부실로 내려앉게 된 것이죠. 최근에 감사원장이 대통령 출마할 때에 정책으로 내세운 탈원전 그것은 국민 41%만이 지지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가 사퇴 압력까지 받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죠. 근데 저는 그분이 한 말씀이 맞다고 봐요.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을 때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려놓는 것도 그것도 지도자의 결단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가운데 지키지 못하고 폐기한 게 한두 가지인가요? 아마 더 많을걸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화문의 청와대를 이제 정부 종합청사로 내려와서 집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백지됐잖아요. 그런 말로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더 많은 지지율로 한반도 대운하를 내걸고 당선됐죠. 그럼 한반도 대운하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반대에 부딪히니까 접었잖아요. 이렇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검토의 과정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국가 이익이 얼마나 부합되느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하고 그리고 종합 적으로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또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공약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현상은 모든 결정, 중요한 결정일수록 위에서 아래로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청와대가 결정하고 여당이 결정하면 모두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 바로 일당 독재의 어떤 면모를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민 여론이 아무리 나빠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장관으로 임명하고 국민 여론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것은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단적인 예로 지금 행정수도 이전 나오잖아요. 부동산이 막 오르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국가 100년 대계로 검토하고 묵혀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타당성도 다 조사하고 수년에 걸쳐서 논의해야 될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를 단 몇 주 만에 내밀고 지금 굉장히 급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이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누가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북한은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수령과 당은 하나다. 수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많은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법치의 상실입니다.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앞으로 1주택, 실거주하는 1주택 이하는 다 세금을 엄청 물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다 환수하겠다. 그리고 경기도 안에 있는 뭐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1주택 이상을 갖지 마라. 다 팔아라. 이렇게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다 위헌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재명 지사는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법조인 아닌가요?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헌법과 충돌되고 현행 법과 충돌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한 말과도 충돌되는 아무 말 대잔치에 해당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시키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들이 엄청난 지금 과오를 통해서 시장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의하면은 그런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 않느냐. 장사하는 분들도 약속은 지킨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말을 180도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신뢰도 안 가지만은 이분의 말대로 하면은 불법을 행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정신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면 된다. 국민들이 원하면 다 된다. 그 국민들은 허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모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소위 사회주의 정권, 사회주의자들이 했던 행태입니다. 다섯 번째 현상은 법치의 상실, 법치의 손상이죠. 이렇게 법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5가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사회주의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법 체계나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시스템 속에서는 상당히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도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은 이것들을 통해서 사회주의 학습을 시킴으로 서서히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일단의 사람들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갈등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법적인 헌법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정말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지금 길목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